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대망의 롯데그룹 공통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안분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강의를 신청하는 순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폴로 입력해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1대1 신청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좋은 강의들 추천 받으시려면 준호플로를 쳐주신 다음에 구독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강의고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한 차이다. 자기소개서에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실 텐데 여기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1.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대부분 3번이라 생각했겠지만 4번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입사후 미래가 되어 입사후 미래보다 이제 이 순서가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제 많은 이제 궁금증이 들 텐데 어, 지원 동기가 뭐 당연히 중요한 건 아실 거고요. 여기서의 이제 3번이 있을 때 이게 3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열정인데 아닙니다. 이 보면 희망 직무의 준비 과정과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실패. 자, 기업은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선호로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힘든 일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를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쓸 때 나는 내가 실패한 사례를 써서 그걸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극복했는지 써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그 성공 사례를 썼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민한 다음에 실패를 내가 가장 큰 실패가 뭐였지? 왜냐? 이런 것들이 최종 면접 마지막 임원 면접 때 가서 실패 면접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럴 때 왜냐? 조직 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놈 좋았다가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스펙이 좋아서 들어가서 1년 차 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지방 발령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실적이 떨어졌다든지 자기만의 실적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여태까지 성공만 했던 잘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잘 나갔다가 정말 이렇게 내 힘들었던 경험,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근데 이때마저도 나는 긍정적으로 이걸 극복했다.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거랑 이 이미지랑 연결되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의 대부분은 이런 이제 멘탈 관리나 정말 실질적인 임원 면접에서 먹힐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원 동기는 당연히 이제 회사와 관련된 거겠지만 여기서만큼은 성공 사례를 쓰지 마시고 실패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직무랑 희망 직무에 관련돼서 뭐 IT면 IT 개발적인 거,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4번에 꼭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면접 1차든 2차 면접에서 내 위주로 가야 되니까. 예. 제가 가이드하는 방법 꼭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최근에 제가 가이드해드 순서로 다시 자기소개서 붙이고 합격했다는 이제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뭐 면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이드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됐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1번하고 5번은 롯데만의 방향성으로 제가 뒤에서 좀 더 강의를 할 거고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순서가 4번이 중요하다. 실패 경험을 써라. 그리고 3번은 뭐냐? 학업 이해의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걸러내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당연히 1번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는 게 맞는 거고요. 자, 3번.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써야 되는데 대부분 뭘 쓰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지원한 분야. 이제 어제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른 분이 이제 그 롯데카드의 영업적음을 썼는데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어, 이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를 하셨는데 좀 고객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 그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했었던 사례를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해주셨다고 그러고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거 당시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거는 롯데카드의 영업 직계에 맞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사례가 아니냐. 정말 본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야가 이거 맞냐?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싹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쓰셨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를 내가 직무 관련이나 롯데에 관련된 사례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써주는데 이런 게 서류는 붙어줍니다. 근데 면접에 갔을 때는 우리가 물어본 문항은 이건데 너 진짜?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한 거 맞아?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 왔던 분의 그 자소서를 봤을 때도 이게 진짜로 그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느낌의 필체라든지 그런 사례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딱 롯데카드의 영업으로 오고 싶은 학생 정도 수준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진짜로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기업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기업이나 내 직무에 관련된 그 열정으로 계속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서류 합격에서 이게 걸러내기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롯데 같은 경우는 그룹 자체가 워낙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험을 써줄 때 정말 그 표준 편차에서 그 정량적인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면은 이 문항 가지고 면접이든 1차 서류 필터링 할 때 딱 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자기 진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학업 말고 그럼 전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뭐 프로젝트든 회사랑 굳이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열정 가지고 있었던 정말 치열하게 했었던 거를 물어보는 건데 면접에 가서도 너 진짜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굳이 이런 걸 열정적으로 했어? 뭐 롯데카드의 영업직으로 오기 위해서 롯데정보통신의 IT 이걸로 오기 위해서 굳이 직무랑 지금 회사랑 롯데만의 연결점을 찾아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썼다면. 이거 진짜 현실적인 가이드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너는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썼어? 얘는 소통이 안 되는 애네. 들어가도 와봤자 우리가 말하는데 라고 대답 못하는 소통 못하는 친구구나. 유능하지 않구나. 1차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성장 과정은 뭐냐? 제가 이제 어제 오프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장 과정은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뭘까요? 네, 대학 시절에 내가 어떤 직무의 과정에 타겟팅이 돼서 1학년 때든 4학년 때까지 준비해온 이력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성장 과정도 지금 지원 동기 편 만들었듯이 강의를 할 건데 꼭 찾아서 나중에 보세요. 이 성장 과정은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이나 대학 시절에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동안
직무나 전공 관련돼서 직무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전공이죠. 준비해온 이력들을 성장 과정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대학 시절 동안 어떤 특정 나는 뭐 CIO든 뭐 CFO든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관련 전공이나 이런 경험도 쌓아왔다라는 게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가치관을 쓰면 됩니다. 어떤 가치관? 실패를 극복했던 나만의 가치관. 거기 안에는 끈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나만의 가치관을 적어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업무든 빡세고 치열한 느낌의 가치관을 주는 게 좋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만의 가치관을 꼭 만들어 보고요. 이게 기업에서 빡셀까?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로열티나 좀 사람을 짜내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좀 센 편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롯데라고 하면 대기업하고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대부분 이 안에서는 굉장히 오너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력을 짜내는 구조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쓸 필요가 있고요. 근데 중요도는 지금 이 순서대로 가지만 이제 1번하고 5번의 방향성, 특히 중요한 1번에서 어떻게 나는 이제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부터 해주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부터는. 자, 롯데, CJ, 신세계, 현대. 롯데는 기본적으로 유통, 식품의 강자거든요. 이 롯데가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을 해서 뭐 신격호의 자제 두 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경영권 다툼을 해왔잖아요. 이 안에서도 중요한 한국 시장에서의 계속 산업을 키워가지고 유통식품 관련돼서 계속 뭐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뭐 하이마트도 있고요. 뭐 롯데 제과라든지 여기가 거의 알짜배기죠. 주식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이런 산업에든 이제 이 신격호 회장이 예전에 껌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산업을 읽어왔거든요. 근데 롯데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예전에 뭐 강남이라든지 뭐 잠실의 알짜배기 땅들을 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되게 중요한 위치, 역세권에 그런 정보들을 정치권과 결탁해서 많이 샀던 부동산 재벌이 롯데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특수한 케이스로 정말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이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부동산의 그 역세권 위치는 롯데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들 보시면 롯데가 이런 정보는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대부분 역세권이나 그 지하철에 미리 들어올 위치에 롯데 뭐 아울렛이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위치 근처에 있거든요. 주변 잘 보세요. 그래서 롯데는 어쨌든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식품 유통 식품에서의 국내 최강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런 거가 얘네 핵심 주력 상품이고 그런 때 많이 이 안에서 그룹 안에서도 그 정치 싸움이 엄청 심할 겁니다. 이런 하이마트나 롯데 제과나 백화점이나 정말 좋은 유통에 가서 롯데 그룹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2인자들의 싸움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이번에 그 신규 이제 그 신동호 회장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아들 분이 이 백화점이나 하이마트, 롯데 제과에 관련돼서 그 나머지 아래 직원분들의 뭐 상무나 이런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서 이런 데 앉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을 시키냐? 롯데라는 이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벌어왔고 오너 기업이다. 짜낸다. 근데 이런 다른 오너 기업들의 경쟁사들은 엄청나게 의식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이 경쟁사들,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금 이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런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회사들이 뭐 금융은 좀 덜하겠지만 이런 회사들 있고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대부분 CJ든 신세계든 현대든 큰 틀 안에서는 다 경쟁사가 있습니다. 이 산업 안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재벌 기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재벌 기업들 과연 유통식품도 물론 이건이지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서비스나 유통에서도 특별히 심하겠죠. 서비스나 뭐 유통이나 제품 관련돼서 정말 이 네 가지 오너 기업들의 재벌 3세들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 롯데, CJ, 신세계, 현대 쪽 이렇게 네 가지 회사들인데 제 말이 꼬이네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분배를 한다?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쟁사들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특징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제가 말하는 것들은 지금 큰 틀 안에서 재무제표로 금융, 제조, 수주, 소매, 유통, 서비스 나눴는데 나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이런 내가 그런 회사들을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재무제표를 보는 중요도의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회사들 중 안에서 한 가지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의 경쟁사들 롯데, CJ, 신세계, 현대의 재무제표나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서 전자공시 들어가면 사업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의 지금 롯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걸로 기술이나 핵심 서비스나 어떤 기술로 뭐 유통에 대한 기술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제품의 차이로 지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전략을 알아내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지원 동기에서 이 CJ, 신세계, 현대가 정말 여기서 꼭 이겨야 되는 아래에 있는 그 충성파들이 로열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주요 핵심 계열사의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 경쟁사들 면세점 뭐 관련된 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쌓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 이런 메이저한 계열사의 임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원 동기에서부터 여기는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에 맞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이 롯데, CJ, 신세계나 이 현대 이 재벌 3세들이 있는 기업에서 롯데가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 회장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결국에는 이쪽에서 롯데 지금 신동호 회장이었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계열사 사장들이 차 임원 회의 때 모여서 하는 게 뭘까요? 각 계열사들마다 너네 실적 여기 CJ, 신세계, 현대보다 실적 좋아? 좋아 안 좋아요?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좋아? 안 좋아? 2위야? 1위 만들어와. 3위야? 1위 만들어와. 4위야? 2위 되란 말 안 하는데 1위 해와. 왜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말해봐. 안 되는 이유 적어봐. 너 못했어? 그러면은 이 계열사 중에서 가장 낮은 롯데카드 가고. 롯데카드가 낮은 건 아니고 롯데 뭐 자산개발이라든지 되게 낮은 데 보내고. 그런 겁니다. 인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서 지금 전체 이 회장을 기준으로 다 웬만한 임원진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대기업 회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쟁사들을. 그 경쟁사들의 이 회사들마다 제가 이제 지금 창을 오래 띄워둘게요. 필요하신 분들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런 회사들마다 지금
CJ, 신세계, 현대가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이면 제품, 상품이면 무형의 서비스는 차이점을 찾아내고요. 핵심 수익성이 되는, 경쟁사 대비 핵심 기술이 되는, 핵심 제품이 되는, 핵심 서비스가 되는 그런 걸 찾아내고요. 거기 안에서의 수익성 지표 펼치세요. 이거를 가져다주는, 이거의 많은 포션을 찾아주는 어디 경쟁사 대비 요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팩트고요. 무조건 그렇게 찾아내신 다음에 그 지원 동기를 그거를 난 직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직무와 전공과 경험을 거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지원 동기에. 지원할 때부터 나는 이런 경쟁사들 CJ나 신세계나 현대에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직무 분야에 경쟁사들을 이런 게 있는 게 아는데 이런 경쟁사들 중에 분석을 해보니 나는 핵심 기술이 이거 갖고 내 직무랑 전공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나 들어가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뭐 롯데닷컴은 어떻고요, 롯데 쇼핑은 어떻고요, 어떤 좋은 회사고요, 뭐 최고의 회사고요, 뭐 요즘에 쇼핑몰에서 뭐 1위 하는 업체고요, 뭐 매출 몇 대 잘 이딴 얘기 쓰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들, 그 그룹 회장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원하는 거, 경쟁사를 이기고 1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사들의 주요 핵심 제품과 다르게 전략적으로 지금 그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핵심 기술적으로 전략이 있을 거고요. 왜냐?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가야 되니까. 충성도를 보여줘가지고 무조건 1위 만들어서. 왜 3위 하면 1위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면접 최종 결정자에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 계열사 내가 준비하는 산업에서의 경쟁사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원래 기존에 강점 핵심 기술이 있었으면 그거 써주고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한 내가 좀 이해도나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지원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직무랑 전공 경험이랑 연결을 해시켜준다. 근데 굳이 직무나 전공 경험이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는.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다. 어디를 이기려면 CJ, 신세계, 현대를 이기려면 꼭 제가 지금 이거를 세계를 국한시켰지만 아닌 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지원 동기를 쓸 때 내가 지금 이 지원 분야에서 메이저 3사 정도의 재무제표나 어느 정도는 기업 분석을 했나? 그럼 거기서 그 안에서의 롯데 계열사 중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는 회사인가? 핵심 기술 이거 맞나? 서비스는 이거 맞나? 이거 핵심 기술이 이거네. 전략적으로 이거 잘 먹히고 있네. 그럼 난 들어가면 이제 내 직무랑 전공 경험을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잘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지금 3, 4일 남았을 때도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분야에 지금 CJ랑 신세계, 현대만 찾아봐도 다른 질 좋은 자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지원 동기를 써주시고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플러스 친구를 해주셔서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룹 같은 경우는 너무 특정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나름의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지원 동기를 최대한 써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입사 포부는 뭐냐? 5번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자소서에 모든 거가 중요하지만 리소스, 투여는 1번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랑 아까 제가 말했던 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실패 경험을. 여기서의 실패 경험은 성장 과정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성장 과정의 가치관에서 실패를 극복한 사례와 이 실패가 연결되게끔 이미지가 빡세 보이게끔 끈기 가지고 근성 가지고 실패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빡세고 치열한 사람이라는 사례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뭐냐? 입사 후 미래인데
너 입사 후 미래를 뭐 하고 싶냐? 10년 동안 뭐 시나리오가 뭐냐?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오프강에서도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무자 한 명만 만나봐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 질문, 내 직무에서 뭐가 필요하지? 그럼 내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나의 인사이트나 나의 판단력을 실무적으로 빨리 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공부를 해놔야 되지? 이런 것들이 미리 보이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적어주면 되는데 더 이런 것도 적어줄 뿐더러 제가 말했던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롯데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CJ, 신세계, 현대 경쟁사 대비 내가 이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역량, 내가 지원하고 있는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이 핵심 경쟁사들과 매출을 1, 2를 계속 다투면서 시장 경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과 수많은 경쟁을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회의를 맨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쟁사들 대비 내가 그거를 이겨내고 그 경쟁 시장에서 내 마켓에서 내가 실적을 내려면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역량이 필요로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중요한 시장 상황을 보니 이런 게 중요해서 전략적으로 나는 회사 들어가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부터도 계속 이런 준비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뭐 해외 진출이나 핵심 기술적인 거를 노린다고 하면은 뭐 언어적인 거를 키우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핵심 기술 관련된 거면 내가 전공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대해서 그 핵심 기술과 관련된 뭐 또 추가되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키워주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도록 재벌 3세들의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번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실제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난 후 나름의 적절하게 설득력 있게 써야 된다. 왜냐? 이게 최종 면접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사장들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계속 중요한 차이는 임원 면접에서 책을 좀 끝까지 되는 거지 저는 1차 면접까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취업은 빨리 돼야 되고요. 늦게 되면 안 됩니다. 빨리 돼봐야 되고 빨리 그룹에서 일을 해봐야 되고 이런 대기업에서 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야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곡을 마지막으로 외칠까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꼭 에너지를 많이 써서 써보세요. 1번하고 5번. 네. 롯데같이 그룹사들은 정말 특정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금융, 제조, 수주, 소매, 유통, 서비스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나름의 이 경쟁사들, CJ나 신세계, 현대 경쟁사들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이런 지표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소유선 지표는 이런 거고요. 이런 산업별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경쟁사들이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이렇네? 부채라는 거는 이제 신규 수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총자산 회전율이 이렇네?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 안정성 지표부터 여기까지. 특히 기업이 중요한 거는 1 수익성이고 당연히 2가 안정성일 건데 뭐 3번은 효율성이 되겠고요. 뭐 자기만의 이제 중요한 요소를 뽑아내서 이런 것들을 경쟁사나 분석을 비교 대사를 한 다음에 그럼 비교 대사하다 보면은 왜 이런 요소들이 이럴 때가 더 잘 나가지? 아니면 왜 2위지? 그런 것들 찾아내신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롯데가 2위구나. 핵심 기술 이런 거에 좀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요소를 나의 지원 동기나 입사 후 미래에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최종 의사결정까지 마지막에 조직의 정점에 있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그룹 회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 가지고 계속 지표 가지고 계속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1위를 하지? 어떤 제품 출시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올라가서 조직에 계속 정점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충성도나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계속 내가 고민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부러 좀 많이 띄워놨는데 보시면서 이 시정지 한 다음에 보세요. 꼭 그런 경쟁사들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롯데는 유통 공룡으로서
공룡으로서 CJ나 신세계나 현대랑 꼭 비교를 해서 써라. 뭐 아는 삼성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알겠나요? 핵심은 그거였고요. 그걸 말하고 싶었고, 이런 필수 강의를 꼭 올해 취업하실 건 보세요. 요즘에 이거 지원 동기 차이도 있는데 성장 과정도 많이 쓸 생각입니다. 예, 많이 봐주시고요. 이건 제 강의 신청 순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 3, 4번 주노폴로 꼭 쳐주세요. 유튜브 구독 신청해야 취업 강의가 바로 확인됩니다.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구독은 목표격 일사입니다. 감사합니다.